지금까지 내용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수영 카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공립교환에 대한 더 이상의 질문은 없도록 끝에 Q&A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교환이라는 이름은 뭔가 교환?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기문 총장이 I offer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Cardinal 1962년에 나갔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대략 1,500명 가량의 학생들이 매년 가을과 봄 이렇게 두 가지 시즌으로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립교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국제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대도시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중국에서 왔나?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누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았던 아시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문화교류라고 하는 비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교류 비자로 나가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사람들이 얻는 거는 그들이 국제학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비싸지 않는 비용으로 미국 사람들과 살아보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특이한 거는 나가는 학교는 미국의 공립학교고 생활을 하는 곳은 미국의 자원봉사 가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나가는 거고, 이 비용은 홈테일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무료로 홈스테이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가정을 만나지 않을까 고민들을 하는데, 미국인은 우리랑 생각조차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지 않는 입양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꼬맹이 얘기들을 받는 것들은 입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큰 아이들도 받을 정도로 입양이라든지 남들을 키우거나 남들을 위해서 사는, 봉사하는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개념조차 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받아들였을 때 경험하고 싶은 거는 우리랑 뭔가 살아보자, 가족으로 한번 느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임을 설명하는 지원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원서에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나는 어디 학교를 다녔는지,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 학교, 미국인 가정으로부터 내가 뽑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나에 대한 소개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는지도 중요하지만 거짓 없이 적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소개할 때 안 좋은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바른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근데 착하고 바른 건 맞지만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성격,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짜증을 잘 내는지, 씻는데 오래 걸리는지, 더러운 이런 얘기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마찰이 일어나는 거는 갖고 있는 성향의 차이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해졌을 때 그 솔직함을 이해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둘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좋은 모습만 보여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가짜 아이를 받아들여요. 가짜 아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는 되게 옳고 바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밤에는 꼬맹이도 놀아주고 우리랑 영화도 같이 보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는 유학이라는 거를 갔으니까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는 잘 못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얘는 뭔가 적극적이지 않나 보다, 소극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랑 안 맞나 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의 접점을 자꾸 잃어가는 거고, 그런 접점을 잃어가는 어떤 시기에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야, 너 뭐하니? 근데 아이는 엄마, 내가 지금 영어 하는 게 불편해서 못 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엄마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하니까 엄마
이 집 사람들 이상해, 나랑 뭘 안 해, 지금 밖에 나갔어,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 같이 나갈래? 뭐하러 나갈래? 우리랑 뭐하러 가자, 이런 얘기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피하게 되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아이를 두고 나가.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는 혼자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나는 조금 소극적이야, 나는 영어가 어려워,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정을 더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직함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다른 얘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립교환을 나가게 되면은 지역 선택이라든지 학교 선택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취지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국제학생 중에서 한국 사람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같은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우리가 그거를 유학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학교를 갔을 때 아시아인조차 없을 수도 있고 한국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내가 생활을 한다?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를 갔는데 반을 찾아가야 되고 반을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바람사항입니다. 처음에 와서 너 어디서 왔냐 친절하게 물어봐주고 내가 한국 사람 안다 이러면은 대화가 쉽게 되는 거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옆에 있는 한 명 누군가를 잘 꽂아서 그한테 내가 한국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걔 친구를 내 친구로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조금씩만 알아간다면은 학교 다니는 맛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학교는 학업과 방과후 활동이라는 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수업으로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우리는 반을 바꾸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업마다 교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봤던 친구를 내일 아니면 볼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제일 필요로 한 거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수업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모여지는 정결제는 어떤 클럽 활동입니다.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클럽이 될 수도 있는데, 활동이라는 거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만큼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기 되게 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못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잘하면 좋은 거지만, 여학생들도 운동을 한국에서는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제일 많이 시작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배구, 어렵지 않게 배구나 아니면은 치어리딩 같은 걸 함으로써 미국 아이들하고의 어떤 생활도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이라는 것들을 학업이라는 거로 모든 거를 풀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술일 것 같습니다. 방과후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 알고 유학을 갑니다. 근데 방과후 활동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는 홈스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홈스테이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과후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오늘 수요일은 예를 들어 축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홈스테이 엄마한테 내가 수요일날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홈스테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토요일날 자기도 바쁘니까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활동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으니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자기가 못하더라도 옆집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호스트가 라이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절대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홈스테이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최소한 다른 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호스트와의 이런 라이드적인 거를 협의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친구가 생기는 게 가장 좋죠. 처음에 알지도 못한 친구한테 라이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조금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런 거 같이 하자, 저런 거 해보자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고초, 내가 라이드가 안 돼서 이런 게 좀 어려워 하는데 호스트가 아닌 친구가 내가 해줄게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해결되는 것 중에 하나고, 친구랑 차를 타고 같이 돌아다니는 순간 미국의 생활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 차를 타고 멀리 놀러 가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는 항상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지금 제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주는 친구입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던 본인 소개 동영상이었습니다. 전에도 동영상을 찍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얘를 데리고 있고 싶어지는 어떤 마음이 들게 했던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영상들은 있었지만 우리 친구, 그 친구의 동영상은 교환학생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거를 만들어주게 할 만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재능들을 갖고 있었던 아이여서 그런지 지금도 제 앞에서 이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표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교환학생이든 유학이든 겁이 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하러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간 건지 문화교류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은 유학을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실험으로 간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고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지역이라든지 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갔던 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지역을 선택하는 데는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무조건 드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지역이 됐을 때 그 비용은 1000불, 800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1200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넓기 때문에 도시를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서부로 가고 싶은지 중부로 가고 싶은지 동부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어떤 주를 선택할 때 내가 그 주에 갖고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주 중에 하나는 텍사스인 것 같아요. 텍사스는 3년을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인스테이트 튜이션이라는 비용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립교환을 갈 때 텍사스를 선택을 해서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노리겠다라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혹시 지역 선택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만 15세가 안 되면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게 약간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태어났지만은 9월 이후에 태어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에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계단 중에는 14.5세인 학생도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 15세가 안 되었더라도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14.5세에 나갈 수 있는 재단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5세다라는 얘기는 15세보다는 0.5세 어리다라는 뜻이고 0.5세 어리다라는 것은 미국의 재단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내가 좀 더 해줘야 될 게 많다라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한테 나는 충분하게 어리지 않아. 비교했을 때 영어 충분히 내가 잘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영어 좀 더 신경 쓰시고 우리가 이제 이 지원서 대체로 제일 중요한 부분 자기소개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드는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너희들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꼭 어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환학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은 못할 수 있더라도 이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아마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교환학생 중에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은 우리가 3년치를 들어간다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요새 자율학기제라는 부분 때문에 없고 중학교 2학년 성적,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 들어가지 않고 미국 유학이라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교환학생을 나가는 데는 성적이 필요하고 성적은 우리가 고학년 나간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중학교 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가 필요한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자율학기 제도가 있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2학년 성적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학년 성적은 잘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성적 자체가 요구하는 거는 B 이상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점수가 C가 좀 섞였다고 해도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재단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적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 점수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이제 조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조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교환학생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교환학생이라는 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끝나고 났을 때 돌아오는
들어오는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생보다는 분명히 적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나가면은 한 5, 6명 정도는 현지에서 유학을 연장할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한 4명 정도 학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다음 학기 혹은 1년 뒤에 다시 유학을 나가는 계획들을 세울 정도로 이런 어떤 유학에 대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인 이후에는 이 유학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좀 더 먼 미래를 향해서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국립교환을 했던 한 학기 또는 1년에 대한 어떤 성적표로 한국에서 모든 성적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녔던 학생들하고 똑같이 재학년 복학이 가능하고, 근데 요새 느끼면은 복학을 재학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어라는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고학 높은 학교를 대학교로 시도해보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사립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유학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학교를 선택하고 비자를 보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잔류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 땐 한 학기 정도 해보고 그 마음이 결정됐을 때는 빨리 사립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 가는 방법에는 홈스테이로 들어가는 방법과 보딩스쿨로 가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 얘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립교환에 대한 설명들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는 사립으로 가는 유학 혹은 보딩으로 가는 내용들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